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트랙 패널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주식회사 경성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홍순기입니다. 네, 목차는 저희 경성테크놀로지 회사 소개,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청년 세대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등학생이라면 어떤 노력들을 해볼까의 순서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경성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소개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사회복지정보화라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회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 그리고 공공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2016년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5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매일 라면을 먹으면서 아이템 구상도 하고 이제 연구개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경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개발과 제품화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른쪽 화면과 같이 아이마커라는 제품을 탄생시키고 또 이게 제품화가 되면서 이제 부산 해운대구 센텀 지역으로 또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즈마커라는 제품도 추가로 출시를 해서 또 이제 직원들도 많이 늘고 또 사무실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전동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되게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IoT 운행 보조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또 상품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제 좀 더 확장된 사무실로 이동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제품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정규 인력 한 43명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 인력 60명 이렇게 약 100명 가까이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각종 지재권, 특허라든지 상표권 또는 뭐 저작권, KC 인증 또는 뭐 규제 확인서라든지 이런 인증들도 여러 가지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회사 내 목표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 전체 사회적 기업들 중에서 3팀을 뽑아서 한국 사회적 기업 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때 또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저희 회사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지자체 또 협회 또 관련된 이제 연구소 또는 복지센터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개발과 시즌 테스트 또 사업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포커싱하는 것은 물론 큰 틀에서 보자면 IT 회사지만 그 안에서 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인지 기술자 관점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기획을 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이제 납품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뭔가 지역 내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마커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 한 1850개소 중에 한 지금 250개소 이상 저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견학활동 나갔을 때 선생님의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의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이탈이라고도 알려주고 또 만약에 실종되면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이 저 학생들을 찾으러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찾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청과 즉시 연계가 되어서 신속하게 수색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반려일자 자동감지 솔루션입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제품 개발을 했었고, 코로나가 유행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납품이 많이 된 그런 제품입니다. 네, 다음으로 장애 아동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 그 어린이 중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전문으로 다니는 어린이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출석 체크라든지 또는 실내 생활 중에 이탈 상황이라든지 또는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휠커벨입니다.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그리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서 개발을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동 휠체어에 부착하는 제품 형태로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래 청년 세대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기분 좋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청년 세대가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보통 뭐 학교를 졸업하고 하면 나는 어디서 취업을 하지 또는 뭐 어느 직장에 가지 부산에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고민하기 전에 각자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답과 오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게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앞으로의 뭔가 취업이라든지 직장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또는 뭐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행복한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뭐 주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어떠한 분야에서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항상 대부분 이제 뜻이나 명분, 목표, 그리고 성장, 그리고 돈이라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자기 머릿속에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의 뜻과 명분이 없으면은 그것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뜻과 명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 정의를 내린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정답과 오답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 그리고 나만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명분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그 명분이 생기면 그 명분 아래에 목표와 목적을 세울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계획도 같이 세울 수가 있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만 뭐든 성과가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야 돈도 따라오겠죠. 내가 만약 고등학생이라면 어떤 노력을 해볼까? 저는 우선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뜻을 찾기 위한 여정을 달려왔었고 또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17살 때 생각했던 게 꼭 그 행복이 성적순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높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 때 17살 때 거기에 따른 해답은 내가 찾지 못했지만 꼭 국영수만이 잘해야만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한 23살 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해본 결과 제가 23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잘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할 수 있는 핸드폰 장사를 시작을 해서 재밌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장사를 진행하면서 20대 나이 또래 치고는 이제 많은 돈을 벌었었는데 26살 때 고민했던 게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해지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뭐 500만 원을 벌고 뭐 1000만 원을 벌고 하더라도 내 행복이 뭔가 그 돈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살 때 그러면 과연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나만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는 이왕 돈 벌고 사는 거 좀 뜻깊은 일을 해보고 싶었다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에 우리가 8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인생의 3분의 1을 최소 3분의 1 이상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하는 시간 동안에 되게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활기차고 되게 능동적이고 성과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 행복의 기준은 이왕 일하는 거 최대한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세 번째 조건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래쪽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휴대폰, 뭐 IT 창업 이렇게 적혀 있는데 러프하게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제가 상위 30분 안에 들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옆에 있는 식당 운영이라든지 또는 뭐 가수라든지 이런 거는 제 적성에도 맞지도 않고 또 제가 이런 쪽 알바를 하더라도 되게 재미를 못 느낍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학생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필살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필살기를 어디에서 내가 잘 살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 어느 분야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상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상위권 안에 들어가야 또 성과도 나고 돈도 따라오겠죠. 네, 미래교육 트랙 패널 토론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